그날 밤이었습니다. 바람은 뜨거웠고 파도 소리는 유난히 거칠었죠. 촉촉하게 젖은 공기 속에서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스쳤습니다. 멈춰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눈빛 하나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이건 안 돼요. 입술이 그렇게 말했지만 몸은 이미 다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숨결이 가까워졌고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의 입술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입술이 포개진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죠. 그는 저의 어깨부터 시작해 조금씩 내려가 엉덩이를 강하게 쥐었습니다. 가슴 사이에 땀이 차고 허벅지 안쪽이 뜨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나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건 그 여행에서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청 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공항 문을 나서자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짠한 냄새, 낮은 구름, 낯선 공기. 마음이 괜히 설렜어요. 윤희야, 우리 이제 진짜 쉬자. 수진이 활짝 웃으며 제 손을 잡았죠. 그 웃음이 예전보다 조금 차가웠습니다. 그 속에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민철은 여전히 무뚝뚝했습니다. 여행이라지만 일 얘기뿐이었죠. 그런데 정우 씨가 말했습니다. 형님, 이건 제가 들게요. 윤희 씨는 그냥 걸어요. 그 말에 순간 고개를 들었고 그의 시선이 제 눈을 붙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미묘한 온기에 오랜만에 심장이 움직였습니다. 숙소는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펜션이었습니다. 거실 창 너머로 노을이 퍼지고 은빛 파도가 유리창에 부딪혔습니다. 이런 데서 살면 좋겠다. 정우 씨의 낮은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수지는 먼저 방으로 들어갔고 민철은 피곤하다며 누웠습니다. 거실엔 나와 정우 씨 둘만 남았죠. 와인잔을 채우며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윤희 씨 얼굴 참 편해 보여요. 심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괜히 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지만 그의 시선이 내 뒷모습을 오래 따라왔습니다. 그날 밤 파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쿵, 쿵. 누군가의 마음을 두드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 여행이 끝날 때쯤 모든 게 달라질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그날의 바람이 너무 따뜻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바다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달빛이 파도 위를 흘렀고 바람은 창문을 흔들며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우 씨는 거실 불을 껐습니다. 잔잔한 조명 아래 두 잔의 와인만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밤도 좋네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대답 대신 잔을 들었습니다. 입술에 와인이 닿자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강한 건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었죠. 윤희 씨는 참 조심스러워요. 그가 말했습니다.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겁이 많아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대답했죠.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짧은 숨, 멈춘 시선, 아무 말 없이 흘러가는 침묵. 창밖에서 파도가 부서졌습니다. 그 소리가 심장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정우 씨가 조심스레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놀라서 손을 빼려 했지만 그의 손이 조금 더 강하게 감쌌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멈출까요? 그의 눈이 내 눈을 붙잡았습니다. 그 눈빛 속엔 죄책감보다 간절함이 먼저 있었습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와인 향, 바다 냄새,
그리고 그의 숨결, 모든 게 섞여버렸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입술이 닿았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죠. 죄의식이 스쳤지만 그보다 먼저 찾아온 건 오랜 외로움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윤희 씨 걱정 마세요. 그는 저를 안심시키듯 속삭였어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그의 말에 머리가 차분해졌어요. 그의 손이 저의 엉덩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순간 놀랐지만 거부하지 않았어요. 저도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파도 소리는 여전히 거칠었고 달빛은 커튼 사이로 흘러들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기대며 나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건 실수예요, 그렇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손끝의 온기가 이상하게도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하얀 이불 위에 빛이 내려앉았죠. 나는 눈을 떴습니다. 몸이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정우 씨는 이미 나가 있었어요. 방 안엔 와인의 향과 익숙하지 않은 숨결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내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얼굴에 남은 미묘한 홍조가 그 밤의 흔적 같았죠. 윤희야, 일어났어?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자 그녀는 웃으며 커피를 내밀었죠. 어제 와인 너무 마셨지? 얼굴이 좀 달아올랐네.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가 봐. 커피잔을 들었지만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아래층에서 민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 내려와. 아침 준비됐어. 늘 같은 목소리, 하지만 이상하게 오늘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식탁엔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처럼 웃었지만 눈빛이 서로를 피해 다녔습니다. 정우 씨와 나는 단 한 번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민철의 눈이 잠깐 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차갑고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식사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숟가락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펜션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바다 쪽에서 정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희 씨, 그가 낮게 불렀지만 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멀리 걸었습니다. 모래가 발끝에 달라붙었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모든 게 평화로운 풍경인데 내 안은 폭풍 같았습니다. 그날 밤의 감촉, 그의 손끝, 그 한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무 일도 없던 듯 살아야 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습니다. 숙소로 돌아오자 민철이 내 휴대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뭐해? 그냥 시계 보려다가.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대답했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알았습니다. 그가 이미 뭔가를 눈치채고 있다는 걸. 그날 밤 공기가 달랐습니다. 저녁 식탁 위엔 말 대신 정적이 흘렀죠. 민철은 거의 말이 없었고 그 눈빛은 하루 종일 나를 따라다녔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수진과 정우 씨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도 그 뒤를 따르려던 순간 민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발이 멈췄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어젯밤엔 잘 잤어?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소리야?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호텔바 옆방 문이 열려 있더라. 그 한마디에 피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민철 씨,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는 의자를 당겨 앉으며 낮게 웃었습니다. 괜찮아. 뭐, 다들 실수할 때 있지. 그 말투가 더 무서웠습니다. 당신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야. 그는 내 얼굴을 똑바로 보며 덧붙였습니다. 어젯밤 당신 옷에 와인 냄새가 났어.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소리조차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얼굴이었죠. 무슨 일 있어? 그녀가 묻자 민철이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윤희 씨가 밤마다 바람 좀 쐬는 모양이야. 순간 수진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럼 형님도 이해해줘야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뭐라고? 민철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왜요? 당신도 나랑 밤에 나갔잖아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정우 씨가 문틈에서 서 있다가 고개를 돌렸고 민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윤희한테 뭐라 하기 전에 당신이나 돌아봐요. 우린 이미 끝났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네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와인잔이 테이블에서 떨어지며 깨졌고 그 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서로의 비밀이 드러난 순간 네 사람의 관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이겼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린 모두 패배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펜션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죠. 식탁 위엔 먹다 남은 빵과 식은 커피만 남았습니다. 민철은 창가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수지는 팔짱을 끼고 벽에 기대 서 있었고 정우 씨는 아무 말 없이 시선을 바닥에 두었죠. 언제부터야? 민철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나한테는 한 번도 그런 눈빛 안 하더니. 그의 말끝이 떨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붙은 듯 굳어버렸습니다. 당신이 먼저였잖아. 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나한테 다가온 건 당신이었죠. 정우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하자. 제발.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러다 진짜 다 망가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철이 의자를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망가졌다고? 이미 다 끝났어. 순간 방 안 공기가 갈라졌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고 정우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숨을 고를 틈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민철은 내 눈을 피했고 나는 말 한마디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수지는 그날 저녁 바로 방을 옮겼습니다. 정우 씨도 아무런 말 없이 짐을 쌌죠. 펜션 앞길엔 바람이 불었고 노을빛이 네 사람의 그림자를 길게 늘렸습니다. 나는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가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버릴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우 씨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윤희 씨, 미안해요. 이런 일은 일어나선 안 됐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이 더 아팠습니다. 후회해요? 내가 물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의 눈빛엔 미련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눈을 더는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람이 불어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모든 게 지나갔지만 그날 밤의 온기는 아직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었고 누구도 용서받지 못한 채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공기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철은 말이 없었고 나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눈빛을 피한 채 마치 오랜 동거인처럼 하루를 보냈죠. 아침마다 커피 향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향조차 불편했습니다. 예전엔 따뜻하던 소리가 이제는 벽에 부딪혀 메아리처럼 돌아왔습니다.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름만 봐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밤이 되면 정우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했던 말, 이러면 안 돼요. 그 목소리가 자꾸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죠. 하지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그때 민철의 서랍 속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상자 하나. 그 안에는 낡은 반지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수진이 있었습니다. 민철 옆에 앉아 웃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이건 여행 전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민철과 수진, 그들의 눈빛, 그 묘한 거리감.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나만 죄인이 아니었구나.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제야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 그녀의 이상한 웃음. 우리는 모두 서로를 벌하려 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창문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이 마치 내 안에 무너진 조각 같았습니다. 휴대폰을 열고 정우 씨에게 메시지를 썼습니다. 그날 일은 이제 잊어요. 보내려다 멈췄습니다. 삭제 버튼을 누르고 화면을 껐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내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녀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누구의 사랑도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공기가 맑아졌습니다. 오랜만에 창문을 열었습니다. 습한 냄새 대신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민철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마주 앉았지만 우린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묘하게 길게 울렸습니다. 민철 씨, 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 피합시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이야? 당신도 알잖아요. 나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민철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맞구나. 그의 입에서 짧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 나도 잘못했어. 그날 나도 수진이랑 끝까지 갔어. 그 말을 들었지만 이상하게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쪽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한테 더는 웃지 않더라. 그 한마디가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서로의 상처가 맞부딪히자 묘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그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말이 낯설고도 따뜻했습니다.
나는 잠시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엔 세월이 묻어 있었고 한때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미워하진 말아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로의 죄를 용서한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우리가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거실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의 모습이 이상하게 낯설고도 편안했습니다. 마치 서로를 벌하던 시간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죠. 그날 밤 우린 오랜만에 같은 방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숨소리만으로도 서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내리자 바람이 부드럽게 볼을 스쳤습니다. 모든 게 시작됐던 곳이었죠. 그때와 똑같은 하늘, 같은 바다. 하지만 내 마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나는 혼자였습니다. 짐도 가볍게, 마음도 가볍게, 모래 위를 천천히 걸으며 내 발자국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와서 금세 지워버렸습니다. 마치 지난 시간들을 덮듯이 민철과 나는 떨어져 지내기로 했습니다. 전화는 가끔 했지만 서로의 목소리엔 더 이상 분노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세월을 함께한 사람으로 조용히 안부를 전할 뿐이었죠. 나는 바다 앞 바위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눈을 감자 그날 밤의 기억이 흘러들었습니다. 와인의 향, 파도의 소리, 그리고 그 사람의 눈빛. 아직도 선명했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지나갔습니다. 잘못된 사랑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외로움과 진심만큼은 거짓이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내가 그날 느꼈던 떨림은 죄가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었고 동시에 나 자신을 되찾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가방 속에서 작은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윤희에게 이제 괜찮아. 모든 건 흘러가고 그 속에서 너는 더 단단해질 거야. 그건 내가 나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엔 잔잔했습니다. 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는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에게 하는 거란 걸 이제야 알겠더군요. 해가 천천히 바닷속으로 내려앉았습니다. 붉은 노을이 물결 위에 번졌습니다. 그 빛이 참 따뜻했어요. 그날의 불빛 아래 나는 마침내 나를 용서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언제나 복잡하고 약합니다. 때론 잘못된 선택을 하지만 그 안에서도 진심은 존재합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마주할 용기와 다시 걸어갈 힘을 찾는 일 아닐까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결국 나 자신을 구하는 일입니다. 윤희처럼 우리 모두 언젠가는 자신의 마음을 안아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당신에게도 따뜻한 바람이 불길 바랍니다.